안녕하세요. 이슈 이시다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이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 패하고 있다는 소식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텍사스주의 연방대법원 소송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첫 번째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판결이 쏟아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23일까지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펜스 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내년 1월 6일까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만약 선거 결과와 선거인단의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검표를 위해 수백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데 펜스 부통령은 정부 예산으로 재검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거나 1월 6일까지 그 결과가 다시 펜스 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펜스 부통령이 아예 선거인단 집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대법원 소송에서 보스파 대법관 브라이언 하거던을 비난하는 트위터를 연달아 올려 어제 오늘 사이 상당한 화제가 됐는데요. 이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새 과시용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이 현재 7개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단 하나의 소송이 아니라 연속되는 시리즈 소송입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에서 최근 열흘 동안 판결한 대선 관련 소송은 4건이나 됩니다. 이 4건의 소송에서 트럼프 진영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송은 본질이 같지만 내용이 변주돼 다른 판결을 낳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만 1천 표 차이로 패했는데 계속 변주되고 있는 소송은 2표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선거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송은 2개 카운티 지역에서 적법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부재자 투표를 했던 2만 8천 표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에서 4대3으로 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 주장을 펼치며 사법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트럼프 진영에 반대하는 데 표를 던진 대법관 중 2명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소송 내용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입니다. 위스콘신주는 대법관도 선거로 뽑는데 하거던 대법관은 민주당 후보에게 한참 밀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한 덕에 간신히 당선된 인물입니다. 이번에 은혜를 갚기는커녕 제대로 배신한 인물로 찍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나간 후 하거던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이 변주를 거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원고로 나서지 않는 소송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은 덤으로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4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유세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대선 결과에 승복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조지아주에서 2명의 후보를 모두 상원의원으로 뽑아 워싱턴 DC로 보낸다면 더 큰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 이방카 트럼프도 유세에 나섭니다. 조지아주는 2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11월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주법에 의해 11월 5일 재선거를 치릅니다. 2주 전 조지아주 유세를 통해 조지아주를 비롯한 각 주에 재검표를 압박하고 의회가 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라는 주문은 그대로 먹혔습니다. 주의회가 기존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만의 선거인단을 꾸려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얻었으며 이완됐던 지지자들을 재결집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여론 비율이 더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월 4일 유세는 1월 5일 조지아주 선거에 이어 1월 6일 연방 상하원의회가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인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5일 지원 유세를 통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 배경에는
외국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에 따른 긴급명령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존 래트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이 내년 1월 6일 이전에 중국 등 적성국가의 미국 선거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률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소송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의 소송 전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펜실베니아 소송을 시작으로 부정선거와 조작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여러 소송이 계속될 것이다. 각 주별로 각계격파식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야구에서 안타 하나로 10점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처럼 7개 주에서 모두 승리해 도난당한 선거를 되찾고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우리 법률팀은 부정선거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지니고 있으며 주의회가 우리를 강력하게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팀은 지금도 7개 경합주에서 증거 수집과 의원 설득을 목표로 여러 공청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우리는 극단적인 공격성으로 이번 싸움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 이성적으로 상식에 입각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냉철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맨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까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만약 선거 결과와 선거 인단에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 인단은 306명 대 232명. 하지만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7개 주 선거인단 결과를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 대 222명으로 역전됩니다. 과반수인 270명에 도달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연방하원의회에서 각 주별로 다수의 의원을 배출한 당에게 한 표씩 부여하는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논란이 있으며 차기 대권을 꿈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과연 이런 승부수를 던질지는 의문입니다. 일부 주류 언론은 트럼프 진영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바이든이 1월 20일 취임식을 치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사를 거부하고 계속 점유하고 재선 취임식을 별도로 거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4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아온 행태와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4년 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이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러한 보도 형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행태는 대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그 어떤 부당한 방법을 마다하지 않더니 대선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를 왜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정론을 자부하는 워싱턴 포스트는 4년 내내 트럼프 때리기 기사로 연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의 수장 노릇을 하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창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신문인데 트럼프 대통령 낙선을 위해 어떤 기사를 내보냈는지 조금만 살펴본다면 주류 언론의 민낯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중역으로 일하며 조 바이든이 연루된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던 10월 16일 워싱턴 포스트는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 같지 않은 사건의 진실이라는 논평 기사를 통해 스캔들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조 바이든과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 일가가 중국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본격화되자 헌터 바이든과 중국 기업 간 거래에 대해 세금 관련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바이든 당선을 위해 입을 닫고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대통령까지 하야시켰던 워싱턴 포스트의 권력은 원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사용됐던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 전문 매체를 자부하는 폴리티코도 대선 전에
헌터 바이든 이야기는 러시아의 역정보라고 수십여 명의 전직 정보 관리들이 말한다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에는 연방법무부는 헌터 바이든이 세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감춰져 있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뻔뻔스럽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간단하게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언론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지 않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지막 자신감도 포기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이스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